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이너마대의 찌뼈 네, 오늘 그로스 IQ 16강 오늘 강연은 맥도날드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맥도날드 뭐 많이 가시죠? 저도 많이 갑니다. 빅맥도 많이 먹고. 예, 근데 이제 맥도날드가 우리가 이제 먹기만 했는데 과연 이 회사의 흥망성쇠는 어땠나? 한번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맥도날드 케이스 스터디는 고객층 침투 부분에 나오는 거니까 특히 기존 고객에게 어떻게 했는지 중심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자영업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이게 네.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여러분이 이제 맥도날드도 그 거대한 회사도 브랜드가 그렇게 높았던 회사도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도 어떻게 망하는지 이거는 진짜 여러분한테 메시지는 간단한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 나도 이걸 해야겠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가시죠. 맥도날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래된 회사입니다. 1948년도에 맥도날드 형제가 만들었고 그 이후에 그 유명한 레이 크록이 이제 1955년도에 아니 1961년도에 인수를 하고 그 4년 후에 바로 주식 상장을 했네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뭐 승승장구를 한 그 회사인데 그 책에 이 맥도날드 얼마나 잘 나가냐 2017년도 그 데이터를 보여줘요. 충격적이죠. 네,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초당 75개 이상 판매한다. 초당. 분당 말고 초당. 맥도날드 해피밀을 36억 개 판매했다. 한 해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맥도날드는 미국에서만 빅맥을 5억 5천만 개 판매했다. 맥도날드는 이게 이제 데이터가 더 자세히 나가겠는데 감자튀김을 900만 개 판매했다. 펄을 그러니까 펄을 안 썼는데 매일 그거 좋네요. 그거. 매일 6,200만 명이 맥도날드 찾는다. 어마무시하네. 미국 6,200만 명이면 또 전 세계인지는 모르겠구나.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그 뭐지? 이거 말고도 이제 맥도날드가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햄버거 대학을 만든 거. 그래서 햄버거 학위자가 수만 명이 된다는 거. 이거는 레퍼런스가 있네요.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레퍼런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가 아마 1971년이었나요? 75년이군요. 75년도에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가 지금 현재 매출의 절반 정도 된대요.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이었던 거지. 저는 싱가포르에서 우리 매형이랑 그 드라이브 스루를 진짜 자주 이용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잘 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라이브 스루를 정말 싱가포르에서는 자주 이용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회사의 이제 장점은 탄탄한 그 어떤 뭐 노하우가 있는 거지만 또 지나다 보면 정체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2008년도 이렇게 오면서 정체기가 계속 왔습니다. 왔을 때 이거를 이제 타개한다고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은 책에 있는 나온 내용 잠깐 읽어드리면 2004년에서 2014년 메뉴는 75% 늘어났다. 결과는 어땠을까? 2013년에서 2015년 주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2012년 이후 고객의 매장 방문 건수는 5억 회 이상 줄었다. 기업 중역들은 59가지 음식이나 세트를 준비했던 직원이 이제는 121가지를 준비하느라 허덕여하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활기찬 신제품 라인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10가지 선단 경험을 하면서 왜 10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냐고 얘기했냐면은 많은 그 의사결정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뭐 더 성장이 필요했을 때 그런 성장 경로의 결합 혹은 맥락 이거를 조합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 가지에 매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맥도날드 조금 우리가 주춤하고 상황이 안 좋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제품 확장을 하자. 제품을 늘리자. 제품을 늘리면은 우리가 기존 고객들 만족시키고 새 고객들 올 거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어떠한 데이터의 근거가 충분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피셜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10년 동안 늘렸어요. 상황이 계속 안 좋아졌거든. 근데 안 좋아졌는데 계속 늘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우리 고급스러운 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잡계를 고 작가님이랑 좋아하잖아요. 네. 그 이제 산타페 연구소라고 그 복잡계 미국의 심장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경제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경제학자예요. 여러분 이제 근데 산타페 연구소에 들어가려면 다 복잡계 실험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학자가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는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다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것을 설명하기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 더 복잡하다는 거는요. 네. 근데 그래서 복잡계는 근데 유기적 결합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학자가 산타페 연구소 같은 거 저도 우리나라에 꼭 차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경제학자예요. 진짜 너무 맥락이 연결이 많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연결이 많이 하냐면은 그 사람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섞었으면은 이 약이 어떤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나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그 약을 섞어 쓰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경제학자가 어디서 암세포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약을 몇 개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20개만 썼을 때, 뭐 19개만 썼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20개를 기저로 두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암세포가 얼마나 죽나? 그럼 여러분 20개 썼으니까 21개 쓰고 이거 똑같아요. 지금 23개 쓰고 그럼 무조건 좋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서 20개에서 2개 뺐을 때 암이 더 많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더 많이 하면은 더 잘 될 거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제가 지금 컨설팅 해주고 있는 회사도 무엇을 더 줄일까에 고민하라 그래요. 왜냐면은 다 뭘 열심히 하려 그래요. 열심히 안 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착각하는 게 이 복잡 계에서는 때로는 단순하게 하는 게 더 창발을 크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창발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막힌 걸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간섭을 시키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복잡계라는 건 여러분 이미 개가 구성이 돼 있으면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가 빠졌을 때 창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기업이 아니라 저는 진짜 복잡계 실험, 폐암 세포 실험 갖고 그 사람이 경제학자에서 그냥 자기가 그냥 의학의 지식도 없는데 약학의 지식도 없는데 그냥 컨비네이션만 따져본 거예요. 근데 심지어 20개보다 줄였을 때가 더 좋게 나왔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 되게 훌륭한 내용이네. 고급스러웠어. 그러니까 다시. 여기 이따가 이제 저급스러웠던 거 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이 내용으로 또 이제 말씀 한번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그 일초일장에서 자신 있게 결정하라를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 결정을 내릴 때에는 선택안을 늘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장 경로 똑같아요.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가부 결정이나 양자택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놓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그 A, B 중에 뭐가 낫냐. 그러니까 아주 그 선택안이 적은 상태에 하기 때문에 선택을 늘려라.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이 뭔지 알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두 가지 안이 있었을 때 6개, 7개 늘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죠? 이게 뭐 59가지가 있는데 120까지 늘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선택의 과부하가 생길 수 있죠. 일반 그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로 실험이 있습니다. 선택안이 너무 많잖아요. 한 20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선택을 못 해요, 오히려. 이거를. 선택을 못 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매장 왔는데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거야.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자가 싫어할 수 있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 10년 동안 뭐 했냐 이거야. 아마 철저하게 냉정하게 분석을 했으면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거거든요. 뇌피셜로 그래야 뭐 얘기했겠죠. 중력들이 이게 다음에 시어스도 할 건데 오래된 회사일수록 이제 단점이 무엇이냐면 관료화, 관료주의 안에서 중역들이 뇌피셜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 뇌피셜 결정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정치나 뭐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정말로 그 팩트 중심의 데이터 중심의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나 패착을 한 상태에서 벌써 여기서 뭔가 진짜 소비자의 목소리를 안 들은 게 나오잖아요. 또 하나 패착이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맥도날드의 아침 메뉴는 이거 심박스TV에 한 말씀 하셨잖아요. 다른 경쟁사들보다 10년 앞선 1970년대 내내 성장하며 총 매출의 15% 차지했다. 고객들은 아침 메뉴를 매우 좋아해서 하루 언제라도 살 수 있기를 원했고 저도 맥모닝 좋아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록 맥도날드는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과 아침 메뉴 때 주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 메뉴 좀 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보죠? 그 해시 브라운인가? 그 감자 튀김이잖아요. 낮에는요. 근데 그 감자 이렇게 으깬 거 이렇게 크게 통으로 튀기는 거 있잖아. 나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아무튼 메뉴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종일 하려면 주방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이미 효율화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뭐냐면 지금 효율화가 무서울 거를 걱정해서 고객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소비자가 전문가의 영역이 있고 소비자가 전문가 아닌 영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목소리를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잡스가 얘기했죠. 잡스가 소비자 얘기만 들었으면 아이폰 안 나왔죠. 그럼요. 근데 먹는 거는 대부분 소비자가 전문가예요. 소비자가 원하면 통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1970년대 만들어가지고 이거 되게 많이 팔고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먹고 싶다는데 계속 무시한 다음에 언제 나오냐면 이게 2016년도에 나와요. 이게. 그러면 거의 40년 동안 고객의 목소리를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맥도날드가 이 정책의 속에서 하려고 했을 때 기존 고객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거기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진행하고 고객의 목소리가 드러나도 우리의 운영상에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행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정체 아니면 조금 성장하더라도 반짝 성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지금 구글에서 맥도날드 주가를 쳐보시면 2010년도 하반기부터 이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팍 올라가요. 그게 뭐냐면 아침 메뉴를 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나중에는 맥도날드가 결국은 고객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해줘요. 해주면서 결과는 뭐냐? 매출 상승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특히나 내가 하는 비즈니스의 고객들이 전문가 영역이라면 그러니까 더더욱 하지 마라. 구분해드리면은 여러분 책은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지. 후광 효과가 있으면 이 책이 좋아 보이니까 뭐 이 사람이 성공했대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책을 사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뭐 유명 회사 회장이 써도 책 쓰레기라 그러잖아요. 왜? 잘못된 헛소리가 많거든요. 거기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같이 전문가가 구분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제가 오랜만에 또 이제 맥도날드 얘기 나왔으니까 브룽 삼천포 한번 이제 갔다 오면은 갔다 오세요. 그게 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에 빠지게 된 계기가 미국은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해도 매출이 뭐 억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다큐멘터리가 여만큼 보여져 갖고 뭐 매출 몇백억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10몇 년 전에 봤던 10년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가 슈퍼사이즈민가? 그래갖고 그 어떤 사람이 30일 동안 맥도날드만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슈퍼사이즈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미국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때문에 없어졌을 거예요. 워낙 그 다큐멘터리가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렇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사람이 그거 먹다가 이제 토하고 그래요. 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당뇨 이런 거 다 체크하는데 30일 동안 그것만 먹으니까 온몸이 다 나빠져요. 뭐 다 나빠져요, 수치가. 그래서 그 슈퍼사이즈를 시키면은 진짜 콜라가 이만한 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옛날에 그 미국에 사셔서 먹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감자튀김도 이만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는데 저희가 맥도날드 얘기 나오니까 참 저는 그런 문화가 되게 부러웠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나올 수가 있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기업을 그렇게 문화적으로 비판할 수가 있고 근데 결국에는 맥도날드도 그 다큐멘터리한테 진 거거든요. 그걸 수용을 해서 슈퍼사이즈를 없애고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맥도날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나서 저는 그래서 다큐멘터리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건 전통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이고 요즘에는 네, 그 캐주얼 정말 얘기한 것처럼 캐주얼 다이닝 획식버거랄지 뭐 나오는 거니까 핵심은 뭐냐면 구분을 하시면 돼요. 내 고객이 전문가가 아닌가. 근데 만약 전문가 영역이다.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가입니다. 짤 없죠. 그 고객의 소리를 정말 철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의사결정 내릴 때는 고객의 소리를 들었을 때 만약에 안에 여러 가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비용 편입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고객이 안 사주면 끝인 거예요. 고객이 안 사주면 끝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존 고객일수록 기존 고객이라는 거는 원래 고객이기 때문에 내 현금 흐름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제품 확장을 했을 때 신제품을 냈을 때에도 그걸 가장 먼저 사줄 사람이 누구냐? 기존 고객입니다. 때문에 기존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중심으로 다른 걸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 맥도날드도 이거를 도입했을 때 안에 주방을 다 바꿨다 하더라고요. 준비를 꽤 1년인가 2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단을 내린 거죠. 결단 내린 결과를 주가로 받고 있습니다. 매출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책에 이제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맥모닝 그거를 확대시키기 전에 먼저 순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확대시킨 게 아니라 주방을 준비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종일 메뉴를 확대시킨 거지. 아, 고객이 하자 그랬으니까 바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안 그랬으면 또 직원이 죽어났겠죠. 그다음에 또 좋은 분야가 뭐 의료 서비스라 그래서 의료를 자영업으로 봤을 때 환자는 완전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지. 거기다 대고 환자가 뭐 이렇게 하라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1도 없죠. 그렇죠. 진짜 오히려 그거는 환자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 예,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죠. 지식인 정보. 예, 지식인 정보. 초등학생이 대답해주는 지식인 정보를 갖고 와서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진짜 그 환자를 위한다면 그렇지. 환자가 뭐 해달라고 뭐 더 주고 뭐 더 주고 과잉 진료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그렇죠. 거기는 이제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친절하게. 예, 정말 거기는 친절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가야지. 좋을 것 같아요. 예. 환자가 뭐 인터넷에 몇 개 쳐봤다고 전문가가 전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런 데는 그 자기 소신을 갖고 주관을 갖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음. 뭐 집 같은 것도 집 같은 거 짓는데 뭐 사는 거야 뭐 인테리어야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좋은 게 아닌데 집 구조나 들어가는 자재 이런 그렇지, 거를 그렇지. 전문가가 알지 그거를 소비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거를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의 신념을 철저하게 그다음에 고객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가야죠 그거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객이 전문가인 영역. 그러니까 고객이 진짜 딱 봤을 때 자기 만족과 호불호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로 누가 봐도 이렇게 편향 없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영역에서는 진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매출이 늘어나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였고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많으니까 고객분들이 여러분 이런 거 또 갑질에는 여러분 너무 반응할 필요 없고요. 고객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계속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꼭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